2017년 10월 16일 7시 10분경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저희 가족은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은 안타까운 이야기다. 작년 10월 중순경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여자아이가 달려오는 차에 치였다. 좀 됐어요. 제가 퇴근하고 다음날 소풍 가는 딸을 위해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단지 내 횡단보도를 딸아이와 손을 잡고 거의 다 건너갈 때쯤 돌진하는 차에 쳐서 저는 날아가서 꼬리뼈가 골절되고 딸아이는 심정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인 엄마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김양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딸아이만 저랑 손을 잡고 갔고 첫째는 저희보다 좀 뒤로 왔었어요. 저희랑 같은 템포로 안 걷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모면할 수 있었는데 다 봐야 했어요, 목격을. 그네는. 그래서 상담 치료하고 있고 마지막 모습이 이제 너무 아픈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사고 이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아이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고. 엄마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미안해요. 단지 엄마 손잡고 횡단보도 걷는 거밖에 없는데 너무 아프게 갔으니까 또한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굳이 뭐하러 횡단보도라고 거길 건넜는지 그 시간에 왜 하필 내가 걔를 데리고 갔는지 마지막 모습이 많이 처지거든요. 수없이 근무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15년이 넘었으니까. 자기 애한테 한다는 거는 되게 무섭거든요. 무서웠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평소 인사를 나누던 같은 아파트 주민. 가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횡단보도란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횡단보도의 설치, 유지, 관리, 보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횡단보도 인정되는 판례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로는 인정되는데 횡단보도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린 게 아니니까, 지자체에서 그린 게 아니니까 그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린 거예요. 그것은 횡단보도처럼 보이지만은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지만 그것이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 개정에 관한 호소문을 올렸다. 수백 번,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름을 부르잖아요. 한순간에 이름을 못 부른다는 그게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다른 아이들은 꼭 법으로 보호를 하고 지켜주면 하늘에 있는 애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야 하고 자랑도 할 것 같고 또 제가 해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뭘 더 해주고 싶어도 옆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다른 애들이 지켜진다면 누구보다도 좋아할 거고 그럼 전 그걸로 또 됐으니까 그래서 하게 됐어요. 작년 8월 7일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안 인도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6살 원양을 덮친 것. 와이프랑 큰딸이 그 이제 둘째 그 어린이집 하원시키려고 이제 데리러 가는 사이에 그 이제 가해 차량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 침범을 해가지고 아파트 경비실로 돌진하는 과정에 저희 큰딸 아이를 이제 여기 친 거거든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 나자마자 그 미만의 축탁 손상이고 뇌출혈이고 뭐 대뇌 타박상이 다 와가지고요. 그동안 아예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해자는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 미숙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내 인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도로 보기 어려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차가 다니는 곳을 차도, 차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곳을 보도, 보행자를 위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인도라고 그러죠. 차도 인도인데 차도 보도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도 지자체나 경찰이 구분해 놨을 때 거길 왜 침범했느냐. 그게 보도 침범 사고예요. 근데 아파트는 그것이 관리사무소에서 그려놓은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그 법상식에 의하면 뭐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인도가 더 침범을 아파트 사유지 안쪽이 더 보호받아야 될 구역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유지란 이유로 이 법의 맹점이죠. 그러니까 검찰청을 방문을 의견서를 내러 갔더니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났다는 거예요. 그날 무혐의증 그거를 받아왔어요, 문서를. 그러면은 뭐 무혐의라고 하면 예. 가해자는 그럼 전혀 처벌이 없었던 예,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벌금이며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벌금, 심지어 벌금도 없고요. 없습니다, 전혀. 불기소 혐의가 난 거예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공소권 없음인 거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막 좌회전한 승용차 앞으로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청주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그동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이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이렇듯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경찰이 관리하지 않는 사적 자치공간, 즉 도로외 구역이란 이유 때문이다. 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니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깔아놓은 도로나 거기 들어가는 횡단보도나 거기 들어가는 중앙선이나 이거는 우리가 관여해서 깐 건 아니다. 니네가 자체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사고든 뭐든 관리는 니네가 해라. 사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대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고층 아파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평면으로 펼치게 되면 하나의 마을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많은 사람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적인 도로로 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4년 조사한 전국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전체에서 16.4%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아파트 내 교통사고가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도로와 도로 외 구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요료도로, 농어촌 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안, 공장 안, 마트 주차장을 들 수 있다. 도로 외 구역은 법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도로법, 또 유료도로법,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정한 도로를 도로로 보고, 그다음에 기타의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구역을 도로의 구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이제 그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를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들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당연히 횡단보도를 그려놨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횡단보도인 줄 알고 그쪽으로 이용해서 걸어 다녔고,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유모차나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도 횡단보도만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되게 놀라웠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도로교통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실 이번에 알았거든요. 아파트 내에서는 더 안전하게 더 운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경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비율이 55.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공동주택이란 주거공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주거공간으로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파트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통사고잖아요. 확률도 높고 또 치명적이고 하니까요. 그냥 이제 막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나라에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 아파트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아파트도 지저분하고 택배 차들도 되게 많이 왔을 때였어요. 만삭 때 이제 걸음도 잘 뒤뚱뒤뚱거리고 잘 못 걷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석에서 걷고 있는데 택배차가 갑자기 정말 빠른 속도로 갑자기 와가지고 되게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책은 제자리 걸음이라서 이제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도로교통법 적용도 받지 않고요. 또 아파트 교통사고 통계조차 없다고 하니까 정말 좀 답답할 따름이네요. 네.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지로 민간에서 임의로 중앙선, 횡단보도 등을 그리기 때문에 경찰이 관리하거나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처벌을 하는 줄 알았는데 원재성 씨 사례를 보니까 또 납득하기 좀 어렵은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아파트 내 사고까지 모두 처벌을 하게 되면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인데요. 아파트 내 교통사고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대전 서구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는 금고 2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되게 낮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구속도 안 됐고 도로교통법에 해당도 안 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도 안 되고. 전문가는 이번 사고로 가해자가 받은 처벌이 낮은 형량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형사처벌 형량은 금고 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는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금고 2년 처벌을 받았거든요. 금고 2년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특별하게 처벌을 적게 받았냐. 그건 균형적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렇게 적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형법 제268조를 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법적 도로보다 결코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 금고 2년이 구형된 게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구형 자체가 낮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밖에서 똑같은 사고였다 하더라도 한 사람 사망일 때 검사는 대체로 금고 2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의 절반을 선고하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그것은 합의됐느냐 형사합의됐느냐 아니면은 공탁과 관련돼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아파트 단지 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고는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에는 차단기가 있지만 전혀 운행되고 있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차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이곳을 법적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 도로냐 아니냐 이렇게 보려면 경찰 통제력에 미치는지, 그다음에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공개된 곳이어야 된다는 그런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즉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차단기 안쪽은 아파트 단지 이용하는 사람들 거주자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거기는 통상 도로가 아닌 것이다.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곳이고 연결이 돼 있다. 공개가 돼 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문제는 도로 위 횡단보도의 설치권자가 지자체나 경찰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란 점 때문에 현행법상 횡단보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나 또는 보도나 또 중앙선 이것은 그림만 비슷하게 그려졌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상의 그러한 횡단보도, 중앙선,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지자체,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이제 거기서 이제 경찰한테 위임을 하죠. 내가 페인트로 그렸어요. 그거는 횡단보도가 아니 내가 그린 거니까. 아파트 단지 내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그린 게 아니니까, 지자체에서 그린 게 아니니까.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도로 횡단보도랑 아파트 횡단보도랑 그림 자체가 똑같잖아요. 이게 나라에서 그린 건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우리도 애들한테 항상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얘기를 하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 하고 교육을 받은 적은 전 한 번도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병석 의원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또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사망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어린이, 장애인, 노인 밀집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설사 종합보험을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생명의 위협, 난치, 불치, 불구 이러한 중상해에 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을 보면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국민생활 편익 증진의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횡단보도 이 아파트 단지 내인데 왜 처벌이 약하냐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든지 자동차 조심해야죠. 오히려 도로보다 아파트가 더 조심해야죠. 사람들이 이 안전 불감증이 생기고 그리고 인명 경시풍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기 때 처벌이 약하다,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없애야 돼요. 그렇다면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일까?
그 2011년도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몇 건이 발생을 해서요. 그 국토부 그때 장관이셨던 그 분이,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 왜 아파트 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났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범 조사로 2011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조사하고 나니까 단지 내 교통이나 도로 안전 시설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2012년부터 정례적으로 연간 한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도로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66개 단지에서 도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대전은 12개 단지에서 안전 점검을 마쳤다. 저희가 보통 연간 한 50개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아파트 점검이 조금 저희 공단 측면에서도 좀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그 약 한 100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그 아파트 신청 받은 아파트들 위주로 했는데요. 올해는 그 아파트들도 포함하고 과거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아파트들도 점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아파트에서 점검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들도 점검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도로안전 점검은 2, 3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절차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통안전공단은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한 후 교통안전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이 끝나면 개선점을 통보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가 단지 내 시설을 보수하면 된다. 아파트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개선안을 드리면 그 개선 비용을 그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점검을 했던 50개 단지에 대해서 개선 이행 확인 점검을 점검 후에 2년 뒤에 실시를 했거든요. 2년 뒤에 실시한 이유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하는 그런 걸 2년 반영했는데 한 21% 정도 개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점검 후 시설 개선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전 서구의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 아파트 내 보수 관리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비용 지원 대상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확대돼야 한다. 보통 공동주택 보조금들의 사용이 그 아파트에서 도로를 이제 포장을 다시 한다던가 노후된 하수관거를 다시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아마 지자체에다가 매년 그 지자체에서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아마 아파트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거기 선정된 아파트들은 그런 아마 큰 비용이 들어간 것들은 지자체에서 그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지원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런 교통이나 도로안전 시설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 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 속도가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거지 내에서 이제 과속의 관행입니다. 주거지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속 30km 내지 15km 이하로 이렇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속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 아직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 주거 지역에서는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외국에서는 그 도시 내부에서는 도시 경계를 통과할 때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 그리고 주거 지역은 시속 30km라고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운전자들이 도시 내부에서는 시속 50km, 주거지에서는 시속 30km라는 이런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사고 발생하는 순간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고의된 그 어린 아이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그리고 언론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기회가 이게 여론을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란 12대 중과실에 포함돼서 운전자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파트 내 횡단보도는 민간에서 임의로 그렸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아니란 얘기군요. 네,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근거해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합의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중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아파트 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지 꼼꼼히 관리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일반 도로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운전자들의 보다 세심하고 주의 깊은 운전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권성규 PD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4일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겠고 더불어 모든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